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40년간 세금 인상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자본이득세 인상 영향을 조금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소득 양극화 상황을 본 다음에 결국 미국의 선택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거시경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증시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및 최고 소득세율 인상 논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도 시작을 했으며 최근에는 자본이득세 인상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불 이상이 되는 자본이득세율이 현행 20%인데 이거를 39.6%까지 2배 증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오바마 케어 등의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종 43.4%까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득세와 최고 소득세율인 37%가 유사한 수준이 되겠죠. 주 정부도 별도로 자본이득에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세율은 뉴욕주가 58.2%, 캘리포니아가 56.7%까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과 협상을 위해서 처음에 크게 불러놓고 점차 세율을 낮춰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외에도 법인세 28%, 해외 자회사 수익 최저세율 21%로 올리며 소득세도 지금 40%로 올릴 계획입니다. 자본이득세도 지금 40%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득세와 최고 소득세율을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롱텀 캐피털이라는 것은 1년 이상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1년 미만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자본이득세는 현재도 37%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2배 증세는 이 1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20%가 44%까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년 1, 2분기에 폭락이 있었고 그때 주식을 저가 매수한 분들은 올해 2분기부터 1년이 지나서 이러한 롱텀 캐피털에 의한 세금 감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 자본이득세 증세에 대한 법안이 제출이 되고 내년 상반기쯤에 법제화가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보유해서 이 레인지에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증세가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세금 관련된 주식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출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투자자라 할지라도 일단 세금이 오르기 전에 낮은 세율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재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재매수 시점은 조정이 왔을 때 할 것이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내년 하반기 미국 증시에 가벼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이득세 인상이 팻맹 등의 빅테크에 부정적일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 신흥국 증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주간 거시경제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자본이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S&P 500은 큰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친 역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성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미국의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미국의 1%의 소득 비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공황 직전까지는 소득이 상위 1%에 집중이 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양극화는 꾸준히 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다시 양극화는 크게
확대되면서 상위 1%의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부자와 중산층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차 산업혁명 후반기로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를 했으며 특히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도 부자들이 더 상승하긴 했지만 그보다 자본소득이 큰 폭으로 급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경우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역설적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을 최고 소득세율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향후 40년 세금 인상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이 득세하면서 글로벌 증시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10년대 소득세율을 크게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득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소득세율을 크게 낮추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1929년 대공황만 생각을 하는데 이 대공황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192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버블 때문입니다. 이 버블은 단위 기간당 상승률로 보면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버블인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다시 소득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였으며 거의 90%대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산주의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1910년대부터 55년 동안 소득세율 인상기로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소득세율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됐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0년대 또 강력한 소득세율 인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매우 강력하게 소득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소득세율을 조금 인상을 하면서 이후 바닥권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율 인하기로서 5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소득세율 인상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오바마의 2013년 최고 소득세율 인상이 시발점입니다. 향후 40년 정도의 소득세율 상승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자본소득세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세율을 비교적 추정하고 있어서 매우 높은 상태이며 반면 유럽 쪽은 자본소득세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상반되는 결과인데요. 뉴스 기사들의 왜곡 보도를 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도 매우 낮으며 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국세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중저소득층들의 면세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채 문제와 양극화 해소라는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등을 통해 물가가 2% 이상으로 상당 기간 유지해도 이를 용인하겠다고 연준이 여러 차례 발표를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극화 해소 역시 인플레이션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은 빈부격차, 즉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 금융 경제를 안정시키고 반대로 실물 경제를 확대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과 정반대 현상이죠. 실물 경제가 확대되고 금융 경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본소득의 격차가 줄면서 역설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영향이 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재정 정책은 경제 발전이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축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만병통치약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부채와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조금 희생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장기 목표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물가로 인해 GDP 성장률은 높지만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는 상대적인 침체를 만듭니다. 경제와 증시의 침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 제로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화석 연료 대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압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셰일가스 세금 공제 혜택을 제거하고 추가 시추공 허가를 제한하면서 결국 유가까지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는 203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볼 때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은 2030년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GDP 성장률을 볼 경우에 물가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까지 디플레이션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0년부터 저금리 기조와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주식, 채권 등 금융 경제에 버블이 발생을 했고 이것은 자본소득 격차를 확대하여 소득 양극화를 심화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50년대, 60년대,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대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기로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는 어려운 금융 생태계입니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은 2030년대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대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가도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과 GDP 상승을 동시에 이뤄냅니다. 이를 통해 자본소득 격차를 축소하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합니다. 반면 반대의 급부로서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에 의하면 2030년대는 미국 증시 8기에 봉국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최근 자본이득세까지 증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세금 폭탄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40년 정도의 세금 인상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며 그렇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채 문제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에 의하면 2020년대 미국 증시 7기의 여름과
가을 국면 이후 2030년대에 미국 증시 8기의 봄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소득 양극화 해소 및 부채 감소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며 물가 상승과 GDP 상승이 동반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급부로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가 상대적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 즉 2030년대는 미국 증시 8기의 봄 국면이 올 거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